이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국민과 우리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히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주신 선영과 여러분이 주신 꿀빵을 먹고 힘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간담회 종료 후에 평생남을 기념 촬영으로도 촬영을 해야 돼서 우선 지금 저희가 10분간 자유롭게 질의응답 순서를 진행을 할 텐데요. 혹시 발언하시고 발언하실 분들은 손을 올려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에서 환경운동하는 박종근입니다. 우선 박찬대 후보님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어려운 탄핵 시대를 흔들림 없이 잘 마무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뉴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 와이프와 아이한테 야, 이 대통령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분 좋게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미령 장관 아직은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제 두산 NLBT 김정관 사장을 산자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이건 도저히 우리 환경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원전을 만드는 회사 사장을 원전 주무장관으로 임명한다. 이게 지금 조선 배경에 보수 언론에서도 한정일책이더라고요. 친원전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탈원전을 포기했다. 여기도 지금 저하고 같이 탈핵 운동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78%가 탈원전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윤석열이 제일 잘못한 중에 하나가 친원전 몰빵한 거와 재생에너지를 반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새로 되고 나서 입만 열시면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대응 너무나 우리는 감동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친원전 이야기를 한다. 지금 부산 항만이 고리원전과 28km 떨어져 있습니다. 울산 공단이 20km 떨어져 있습니다. 고리에서 사고 한번 났다면 우리나라는 50년 동안 이루어온 경제는 한 방에 끝입니다. 수출 전면 중단입니다. 그날부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허승무 의원이라든지 자꾸 친원전 발언을 조금씩 이어가더니 드디어 어제는 원전에 완전히 사장을 갖다가 어떻게 산자부 장관에다가 이거 오늘 말씀드리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우리 민주당 진영에는 김승환 의원이라든지 우원씨 많은 사람들이 우상호 많은 분들이 탈원전자가 많습니다. 박지혜 환경운동가를 일본으로 작년에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이소영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표가 되시면 탈원전 꼭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26개 원전 다 없애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명도 할 때까지만 하시고요. 지금 우리나라 원전을 안전하지 않은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일 사고 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결국 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 순위의 영순위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원내 대표 꼭 되시고 원내 대표가 대표 되시기를 기원하십니다. 한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분 정도 더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 지역에 있는 정병욱이라고 합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를 한다. 전 정부에서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국토의 63%가 산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0.4%. 예산은 0.4%입니다. 그러면 아니 산지가 63%고 0.4%가 산지
산림 예산이 예산이 0.4%. 예산이 네. 60년간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60년간 산지는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1차 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어떤 이용이나 어떤 산업 개발을 하려고 전혀 국가나 국민들이 산주들이 산림 경제를 하지 못하는 법으로 제한을 해왔습니다.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규제를 풀고 산림산업기본법을 제정해서 산림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복지, 문화 이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지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정말로 정책 전환을 좀 해야 된다. 예? 이번 경상남북도 산불, 울산, 삼전전, 울진, 삼척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산림복지국가를 추구하려면 한 3% 정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정말 국민들한테 올바른 복지 혜택이 다들 만들어야 되고 국정이 없는 관계로 제가 이 저는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용하게 10회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오랫동안 경남을 지켜온 당원이기도 하고 이번에 선거 때 더명 경남 상임대표를 맡았던 정혜철입니다. 이재명 대표와도 오랜 소통을 좀 하고 있었고 그분의 성품이나 자리한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아까 인사지적이나 산림지적도 중요한데 저는 경남 도당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늘 소외받는 이 경남 도당을 대표 때나 최고위원 때나 와서 한 말씀 하시고 말만 듣고 올라가서 아무런 혜택도 없이 소외시키는 이거 이제 좀 그만 뒀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을 좀 더 챙겨주시고요. 여기에 비례대표라도 한 명 더 지정해 주시고 왜 투자를 안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이 어려운 지역에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해 왔어요. 이번 인사에도 여러 지역의 안배라든가 소외된 지역의 없음을 좀 살펴보시고 이번에도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또 서울대학 학벌이야. 학벌을 타파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정작 서울대학을 타파하지 못하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이 빛의 혁명은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힘이 이루어냈다는 그 믿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말 소통 제대로 좀 하면서 많이 돌아보시고 대표로서 정말 소외받고 있는 이 경남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에 좀 더 힘을 실어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 해답을 좀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이야기를 해주시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박찬대 의원님 이렇게 선두에 말씀하신 거의 모든 일들이 국민들이 했잖아요. 민주당에는 한계에서 전국 정당으로 봤을 때 PK 지역이 열악하잖아요. 대구는 더 열악하고 열악하다고 보내주실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도 없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가슴에 와 닿겠냐고요. 제발 부탁인데 이제 변화하는 민주당, 변화하는 경남 그 아젠다를 가지고 당원들을 설득하고 좀 더 당대표로서의 포부를 밝혀주신다면 여기에 있는 경남 당원들이 더 많은 지지를 보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질의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구에 사는 끌려나온 김규만입니다. 저는 정치인에 맡기고 저는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RD 연구개발비를 대폭 좀 정해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다 아시죠?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는데 10,000번을 실험했다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달선 천속기 사이클론을 이용해가지고 천속기를 만드는데 6,126번을 실패하고 6,127번째 성공을 했답니다. 그만큼 연구 개발하는 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판사, 검사,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은 살짝 공부 한번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면은 평생 걸레가 돈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 기술자들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연구개발을 줄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있던 그 보급인력들도 사기업으로 가고 있고 또는 한국을 떠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은 아무 가진 게 없으니까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무엇을 개발해야 나라가 먹고 살죠. 한 사람이 개발하면 1000만 명, 5천만 명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 기술자를 오게 하는 나라가 돼야만이 대한민국이 계속 실적으로 우리 자식, 손주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대폭 좀 늘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작정을 하고 어려운 질문만 하신 것 같아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더 가벼운 질문들은 요 시간 되면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죠? 네. 먼저 이제 이부터 하면 우리 R&D 연구비 대폭 좀 늘리고 판검사, 의사, 변호사들만 잘 사는 그런 나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윤석열 정부는 한 번만 자격했다면은 네. 박탈 제가 안 됩니다. 네. 큰 죄는 아니고. 네. 그런데 박탈을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 우리 정치에서도 정치적 기득권을 어떻게 시민들로 내릴 것이냐, 보다 많은 국민들로 내릴 거냐라는 게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하면 사실 불도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막아내는 부분을 억지로 이제 이렇게 치면 경제민주주의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경쟁을 통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또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한번 획득되어 있던 그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데 큰 지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성장도 많이 이제 멈춰져 있는 상황이죠. 제가 80년대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동구 독재와 다투고 싸우고 해도 경제는 꾸준히 유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선진국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성장의 열매로 대신해가면서 태어나갔다고 합니다. 어저께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라고 하는 시대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미 되게 힘이 경제 강국이 되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추격하고 단순하게 제조만 해가지고는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에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죠. 저는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는 못 배웠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도 조금만 노력을 해도 사실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성장이 이제 새로운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 이 대전한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후진국의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아이들로 커가지고 성장의 열매를 보였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근면하지 않다, 힘든 일을 피한다라고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게 그 아이들은 선진국 문턱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의 아이들로 삶의 질을 지켜오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경제 논리와 사회적 인식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R&D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추격 경제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것은커녕 유지하기도 어렵다. 지금까지의 문법대로 딱 굳어져 있는 기득권 계층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정말 능력주의가 극도로 가서 메리토 시스템에 의해서는 부모님의 부와 사회적 지위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대물림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서 결국은 정치뿐 아니라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국민 인식이 크게 변화돼야 되는데 그걸 가장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데는 그래도 정치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보게 되면 다 황당한데 이유는 다 있어요.
양평고속도로 회귀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처갓집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 왜 했을까요? 그것도. 근데 R&D를 갑자기 4조 6천억을 삭감한 거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왜지? 왜 그들을 카르텔로 몰아서 R&D 비용을 갑자기 4조 6천억을 깎아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이공계 학생들의 미래를 막을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천공이 생각난 겁니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R&D가 필요 없다. 선진 제국이 만들어놓은 연구개발과 기술을 갖다 쓰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정말 그 무식한 발언에 영향을 받았나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단순히 걱정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권의 남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나는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낼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 이거랑 연결해서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환경운동을 평생 하신 분이 갑자기 원전을 만들고 그 경쟁력으로 먹고 살고 있는 교사 출신 경영자를 산자부양단을 세웠으니까요. 근데 이분은 행정 경험도 있고, 그렇죠? 또 민간기업에서 일도 하시고, 다시 이번에 이제 장관으로 명을 받았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원칙적이면서 실용적이고 유용한 우리 이재명 대표의 남들한테 아직 설명하지 못한 깊은 뜻과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단 믿음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신재생 에너지 이거에 윤석열 정부가 너무 무능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백이 뭔지도 모르고 전 세계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들이 사실 탈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수출을 못하니까.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아이백을 실현하지 않으면 구매를 안 해주겠다니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인프라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용지, 환경 모든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김대중 대통령이 ICT 산업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놓았다면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교환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재원으로 해서 기본 사회도 만들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특히 경남 또는 전남에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지역에도 새로운 소도원이 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에너지 정책에 관련해서 후퇴하거나 말을 번복하는 절대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탈원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믹스의 단계적인 조절 아니겠습니까?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져 있는 원전은 그 수명을 다할 때까지 무리하게 연장하거나 확장하거나 증설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원전은 아직은 한 50년은 더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전 전문가가 탈원전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 시절에 그래도 그 전문가가 투입돼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혹시 깊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서 세웠기 때문에 어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은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신혼여행 중 아닙니까? 맞아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니까 뽑았고 믿으니까 조금 시간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알던 분이 아니더라고요. 3년을 연애를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아니 내가 알던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교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나를 잘 알고 있냐? 근데 확실히 여성들은 좀 더 자기 선택에 대해서 냉정하고 충실하게 아셨던 것 같아요. 자기는 나를 정확하게 알았고 결혼해 보니 그대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민도 많았을 텐데 그랬더니 헤어지자고 3번 얘기했대요.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했냐 그랬더니 알아듣게 얘기했대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잘리지 않고 같이 살아보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죠. 조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고 우리 환경운동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염려 때문에 더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만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이런 냉정한 비판과 염려가 대통령께 전달되면 더욱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국토 균형 발전 63%가 산지인데 예산은 0.4%밖에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귀중한 의견이 있으니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냥 한 사람 170명 중에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서 던지는 말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최소한 당대표는 해야 우리가 야당일 때는 그동안 정부를 견제하는 쪽에 집중하지만 여당이 되면 우리 여당이 잘 되고 성공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고위당정협이라는 게 있어요. 총리가 한 번 주관하고 한 번은 당대표가 주관하는데 그쯤 되면 영향력이 지금보다 좀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정호 선생님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제가 제안서를 잘 살펴서 이 좋은 정책이 잘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정해철 선생님, 경남 잘 될 것 같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 그 날카로운 비판과 그다음에 동조하고 동의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민주당이 그동안 성과 잘 못 냈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뿐 아니라 인프라도 정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TK 지역은 정말 어렵고 우리 PK 지역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전략적으로 노력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어딜까요? 저는 부울경 그 중에서도 경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창원시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일단 정치인도 키워내줘야 사람들도 키워야 되겠죠. 기회도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수도권은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산출률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투입을 해도 밑빠진 벽에 불을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어저께 대구 수성못에서 프로 콘서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도 다 들었는데 저는 수도권도 TK도 아닌 내가 볼 때는 충청 지역이나 부울경 지역은 우리가 잘하면 투입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경제적 합리성, 최소 투입, 최대 산출을 낼 수 있는 전략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 말씀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가장 실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 국민의 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해내실 거라고 보고요. 저도 당대표가 된다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 당이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부울경에서 잘 해야 된다. 이번에 부산, 울산에 집중하는 거 보셨죠? 이제 다른 거는 경남 아니겠습니까? 경남에서 들어오는 동남으로 반드시 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사람도 키워내고 지역안배도 하고 우리 경남 사람들의 목소리도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지방 분권 자치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지방행정을 했던 그가 중앙정치를 약 3년 한 끝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끝내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당대표 시켜볼 만합니까? 네. 짧게. 짧은 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박찬대님을 뵙고서 강한께 서울 광화문에서 그 뮤지컬 영웅의 장구간을 마지막 소절을 불러주셨던 그때거든요. 노래해.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은 분들이 장소를 오게 된다고 난리를